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농어촌교회 발전위원회가 농어촌 목회자 1,8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농어촌 현실이 힘들고 어렵지만 목회 현장을 떠나지 않겠다는 응답자가 대다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어촌 교회 운영을 위해 목회자 최저 생계비 지원이 시급하다는 의견도 제기됐습니다. 이단 사이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커지면서 이단 집단에서 탈퇴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단 집단에서 교역자 역할을 하던 이들이 기성교단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가 있어 이들에 대한 교단 차원의 신학 검증과 재교육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해비타트가 고려인 청소년들의 교육과 정착 지원을 위한 학교 건축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학교로 전환해 고려인 청소년을 지원하고 있는 로뎀나무 국제대안학교를 취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농어촌 지역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은 많은 이들이 알고 있지만 농어촌 교회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실태를 조사한 자료는 흔치 않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농어촌교회 발전위원회가 목회자 1,800여 명을 대상으로 농어촌 목회 현실을 조사했는데요. 힘든 현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목회자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이승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젊은 세대가 갈수록 줄어들면서 급속한 고령화로 지방 소멸 위기까지 거론되는 상황이지만 농어촌 교회를 섬기고 있는 목회자들은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따라 목회에 전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농어촌교회 발전위원회가 농어촌 목회자 1,83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대다수 목회자들은 현재 담임하고 있는 교회를 떠날 생각이 없다고 응답했습니다. 교회를 떠날 생각을 해보지 않았다는 응답은 51.4%에 달했고 21.7%는 과거에는 떠날 생각이 있었지만 현재는 떠날 생각이 없다고 응답했습니다. 농어촌 교회의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농어촌 목회자들의 사명감을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 지역사회에서 지역교회에서 평생 하나님의 허락하신 사명을 가지고 찐나락처럼 하나님의 미랄과 같이 되어지는 그 삶을 산다라고 때 농촌 교회에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응답자 4명 중 1명에 해당하는 25.5%는 현재 담임하는 교회를 떠날 생각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들에게 교회를 떠나고 싶은 이유를 물어보니 응답자의 35.7%는 새로운 도전과 발전을 위해서라고 답했습니다. 교회 미래 희망이 보이지 않아서라는 응답이 20.9%, 경제적으로 힘들어서라는 응답도 12.6%가 나왔습니다. 4.5%는 농어촌 목회가 너무 힘들어서, 3.0%는 자녀 교육이 힘들어서라는 현실적 문제를 이유로 들기도 했습니다. 한편 농어촌 교회가 처한 여러 어려움을 감안할 때 농어촌 목회자의 이중직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응답이 많았습니다. 눈에 띄는 점은 사회복지 관련직에 종사하는 이중직 목회자가 많은 것으로 응답됐다는 사실입니다. 이중직을 하고 있다고 응답한 목회자 283명 중 25.4%에 달하는 72명은 사회복지 관련직에 종사하고 있다고 응답했고 농업과 어업에 종사하는 목회자는 20.8%, 목공과 전기, 배관 등 전문 기술직에 종사하는 목회자는 8.5%에 달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교단 차원에서 이중직 목회자들을 위한 정보 제공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이중직 참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이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 37.6%가 목회자가 할 수 있는 이중직 직업 정보를 제공해달라고 응답했습니다. 뒤를 이어 전문 기술과 연수 등 교육 지원이 21.3%, 농지나 장비 등을 빌리거나 살 수 있는 경비 지원이 15.8%를 나타냈습니다. 그렇다면 농어촌 교회 운영을 위해 지금 당장 지원해야 할 사항은 무엇일까? 52%에 달하는 목회자들은 목회자 최저 생계비 지원이 시급하다고 응답했고 농어촌 교회 전문 사역자를 양성하고 배치해야 한다는 응답이 18.1%로 뒤를 이었습니다.
도시교회와의 자매 결연이 9.0%, 농촌 기본소득제도의 도입은 5.0%를 나타냈습니다. 실태조사를 실시한 예장통합총회 농어촌교회 발전위원회는 이번 결과를 발판으로 삼아 농어촌교회 활성화와 선교 정책의 방향을 재점검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이단 사이비 집단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커지면서 이단 집단에서 탈퇴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목회자나 선교사 등 해당 조직의 포교를 지휘하던 이들이 대거 탈퇴하면서 교단 차원의 신학 검증과 재교육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슈 포커스 송주열 기자입니다. 얼마 전 비성경적 전도 운동으로 국내 주요 교단들로부터 이단으로 규정된 세계복음화 전도협회 다락방 교육자 100여 명이 다락방 탈퇴 선언을 했습니다. 다락방 탈퇴 교육자 100여 명은 이단 교리를 가르치고 배타적인 교회관으로 무리를 일으킨 점에 대해 사죄했습니다. 한국교회 각계 교단에서 요구하신 대로 저희가 정식적인 절차를 다 따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신학의 재교육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받아주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때 그걸 다 따르고 한국교회와 함께 갈 수 있는 정상적인 그런 목회자로 그렇게 서기를 원하고요. 다락방과 유사한 비성경적 귀신론 등으로 주요 교단으로부터 이단으로 규정된 성낙교회 신도들의 이탈은 지난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성낙교회를 나온 신도들만 만여 명에 이릅니다. 성낙교회 탈퇴 교육자들과 신도들은 6년 넘게 이단 꼬리표를 떼고 한국교회에 재편입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바른 신앙과 신학으로 무장하고 건전하고 건강한 신학 공동체를 변화해 나가는 것, 그것을 위해서 더 총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한 일관된 방향으로 부합하도록 마침 다음 주부터 또 교계에 명망 있는 목사님들을 모시고 부흥 사경회를 갖기로 하였습니다. 최근에는 세대주의적 종말론에 입각한 백투 예루살렘 운동으로 무리를 일으켜온 인터콥 선교사 수백여 명이 최바울 본부장의 선교의 재산 사유화 논란으로 인터콥을 탈퇴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인터콥 탈퇴 선교사들 가운데 일부가 타 선교단체의 가입 여부를 타진하면서 선교계에서도 탈퇴 선교사들의 움직임을 예의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타 선교회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그 선교단체의 비전과 규례, 그 선교 방식을 수행하겠다고 하는 충분한 동의가 이루어져야지만 그 선교단체들의 새로운 가입이 가능하고 또 그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단 전문가들은 최근 이단 탈퇴자들 가운데 목회자나 선교사 등 해당 조직의 핵심 인사들이 연쇄 탈퇴하고 있어서 이들을 위한 신학 검증과 회심 교육이 교단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이단 탈퇴 목회자 가운데 상당수가 주요 교단 신학교에서 신학을 전공한 이들이 많기 때문에 이에 걸맞는 철저한 신학 검증과 재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이런 가운데 예장합동총회가 이단 탈퇴자들의 교단 가입 규정 마련에 나서고 있어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최근 다락방 탈퇴 목회자 일부가 예장합동총회 산하 노회에 가입을 시도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교단 차원의 검증 기준이나 재교육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큰 것으로 풀이됩니다. 예장합동 이단 사이비 피해대책조사연구위원회는 오는 9월 제109회 총회에 이단 탈퇴 목사와 교회에 대한 교단 가입 규정을 마련하자는 청원안을 내기로 했습니다. 예장합동 이대회는 이단에 가입했던 목사나 교회가 총회 가입을 원할 경우 공식적인 이단 탈퇴 선언과 함께 총회 인준 신학교에서 특별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한국교회가 공교회 질서 유지를 위한 이단 사이비 규정에 심혈을 기울이는 만큼 이단을 탈퇴하고 한국교회에 재편입하려는 목회자들에 대한 기준 마련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경기도 고양 시민 600여 명이 오늘 일산 문화광장에 모여 가장을 파괴하는 2단 신천지의 관내 건축을 반대하는 집회를 가졌습니다. 고양시 범시민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달에 이어 두 번째 대규모 집회를 열고 100만 고양 시민은 고양시가 중대한 공익상 필요에 의해 신천지에 허가했던 종교시설 용도 변경권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직권 취소 결정을 내린 것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고양시 범시민 비상대책위는 이어 고양 시민들은 사이비 신천지의 반사회적이며 반윤리적인 행위들로 인해 지역사회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대책을 실행해 나갈 것을 결의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번 고양 시민들의 신천지 건축 반대 집회에는 전국 신천지 피해자 연대도 함께했으며 일산 문화광장에서 백석역까지 2.5km를 걸으며 시민들에게 신천지의 실체를 알렸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제109회 총회 목사 부총회장 후보로 시온성교회 황세형 목사와 여천교회 정훈 목사, 광주남문교회 양원용 목사가 각각 등록했습니다. 예장통합총회는 제109회 총회 임원 후보 등록을 마감한 결과 목사 부총회장 후보로 모두 3명이 등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장로 부총회장 후보로는 한소만교회 윤한진 장로가 단독으로 입후보했습니다. 예장통합총회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달 6일부터 서울 수도권을 시작으로 각 권역별 후보 정견 발표회를 진행합니다. 경기도 성남시 상대원 2구역 재개발로 지역교회와 조합의 갈등이 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성남시 교계가 공동 대응에 나섰습니다. 성남시 기독교 총연합회는 지난 21일 재개발, 재건축 교회대책위원회 발족 예배를 드리고 서명운동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성남시 상대원 2구역 재개발 지역 안에는 성안교회와 성광교회, 상대원 침례교회가 있는데 이 세 교회와 조합이 보상 등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성남시 기독교 총연합회는 이 세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일제강점기 연해주를 중심으로 독립운동에 앞장섰지만 스탈린 정권 하에 중앙아시아 등지로 강제 이주당한 우리 조상의 후손 고려인이 있습니다. 고려인들은 한국인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왔지만 언어와 문화의 차이,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한국 정착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한국헤비타트가 최근 고려인 청소년들의 교육과 정착 지원을 위한 학교 건축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어 관심이 모아집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경기도 안성에 위치한 로뎀나무 국제대안학교. 50여 명의 고려인 청소년들이 공부하고 있는 위탁형 다문화 대안학교입니다. 로뎀나무 학교는 개척 목회를 하던 소학선 목사가 우연히 만난 고려인 학생을 지원하게 된 것을 계기로 교회를 학교로 전환하며 시작됐습니다. 한국어 교육뿐만 아니라 역사와 문화 수업 등 맞춤형 교육과 다양한 체험 활동을 통해 중도 입국한 고려인 청소년들의 안정적인 한국 정착을 돕고 있습니다. 우리 고려인 아이들은요, 올 때 자기가 한국 사람인 줄 알고 와요. 한국인인 줄 알고 왔는데 한국에서 우리들이 이제 그들을 외국인 취급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이제 자존감이 깨지고 정체성이 무너지고 막 그래요. 이 아이들이 회복이 돼요. 신앙 안에서 생활하면서 한 학기 정도 지나면 회복이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할아버지의 나라에서 자기가 자기의 뿌리를 찾아간다는 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이 친구들에게 그것을 심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로뎀나무 학교 학생들은 생계를 위해 공장일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면서도 학교 출석률이 99%에 달할 정도로 배움에 대한 열망이 큽니다. 일반 학교에 가고 싶어도 서류 문제와 한국어 실력 등으로 입학 허가가 쉽지 않은 현실에서 공부를 이어갈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본래 교회였던 건물을 학교로 사용하다 보니 교실 부족 등 열악한 환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외부에 설치한 조립형 임시 강의동은 현재 비가 새서 사용하지 못하고 있고 남녀 한 칸씩밖에 없는 작은 화장실 문제와 체육 공간의 부재 문제도 있습니다. 또 전국에서 몰리는 학생들을 위해 인근 아파트를 임대해 기숙사를 제공하고 있지만 최근 임대료 상승으로 어려움이 커졌습니다. 무엇보다 시설 문제로 정식 학교 인가가 나지 않아
학생들이 학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우리 학교에서 아이들을 받아서 졸업을 시키고 상급 학교에 진학을 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저희는 이제 하고 싶고 그게 저희 학교의 비전이에요. 그러면 이 친구들은 우리나라의 아주 우수한 인재로 잘 성장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같은 상황에 한국 해비타트는 최근 로뎀나무 국제대안학교 건축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기숙형 정규학교를 건축해 고려인 청소년들에게 배움의 기회와 안전한 거처를 제공하겠다는 목표입니다. 현재 학교 수용 인원의 한계로 대기 인원만 100여 명에 달하는 가운데 7개 교실과 3인 1실 기숙사 40호실을 구비해 학생 정원도 150명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네, 현재 학교는 열악한 환경으로 정식 학교로 인가를 받지 못했는데요. 기숙형 정규학교로 꼭 건축이 되어서 학생들이 교육에 집중하고 한국 문화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고려인 청소년들은 로뎀나무 학교를 통해 독립운동가의 후손이란 자기 정체성을 바로 세우고 새로운 꿈을 꾸게 됐다며 더 많은 학생들이 동등한 교육의 기회를 얻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체험 활동이나 이런 프로그램이 많아서 한국 사람들이랑 이제 대화를 하는 기회도 더 많이 생겼고 학교가 도움을 많이 준 것 같아요. 우리 학교에 더 많은 학생들이 오면 좋을 것 같고 이제 한국 사람들도 고려인들에 대한 인식이 좀 더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학교에 오기 전에 저 한국을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여기 와서 실력이 많이 늘었어요. До того, как я не пришел в Корею, я мало чего знал о корейцах, о истории Кореи. И придя сюда, благодаря урокам истории, я узнал очень многого. 해비타트와 로뎀나무 학교는 할머니와 할아버지 땅에 돌아온 고려인 청소년들이 정체성과 자존감을 회복하고 한국 사회의 중요한 일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아침까지 중부지방과 경북 일대에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한편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으로 오르며 매우 덥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23도에서 27도, 낮 최고 기온은 29도에서 34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